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지금 유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이 이제 우리 국내 서비스로 들어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국내 상륙,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를 과연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해외 직구가 하나의 쇼핑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 규모도 계속 성장세죠?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이 4조 67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한 11.2%, 11.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증가 추세는 이어져서 상반기 직구액은 2조 5,337억 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겼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구 수요가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직구 상품군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가전제품이나 네. 뭐 시계, 고가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뭐 식품을 직구하는 분들 많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 쇼핑의 이 가장 큰 인기 요인이 뭐냐? 국내에선 접하기 어려운 제품이 있거나 또 현지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구 품목은 의류와 음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상품 군별 직구액은 의류와 패션 아이템이 1위를 차지했고요. 식료품이 28.4%로 2위, 생활용품과 가전, 화장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 상품의 해외 직구가 늘다 보니까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들 업체와 연계하거나 개별적으로 직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유통공룡 최강자 아마존까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당장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최대 강점이 뭐냐? 없는 게 없다죠.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판다는 홍보 문구대로 이 상품 분류가 어느 기업보다 광범위하고 촘촘하다는 겁니다. 자, 미국 아마존닷컴 직매입 상품 4천만여 개를 판매를 하는데 쿠팡의 로켓 직구 상품 수가 700만 개인데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자, 여기에 내년에는 유럽 아마존 상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자, 그동안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주방용품, 운동화, 또 원서 등을 찾아서 12개, 12개국 아마존을 뒤지거나 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일본의 아마존 특가 찬스를 노리던 소비자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존 사이트에서도 한국어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표현이 조금 어색해서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직구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배송과 환불, 이 부분이 해결된 거죠? 한국어 번역 기능 쓰면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계가 분명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불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게 뭐 내가 막 영어 문장 써야 되고 너무 예. 힘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1번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익숙한 플랫폼에서 아마존의 수천만 개 상품을 주문하고 또 배달하는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구하시던 분들 아마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예. 사실 아마존의 국내 상륙으로 다른 토종 이커머스 업체들의 마음 굉장히 분주할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강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보통 좀 국내 시장은 이 이커머스 해외 업체들의 무덤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왔거든요. 제가 예상하건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예. 아마존의 한국 상륙 소식을 전하자 로켓을 끊기 힘들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무슨 얘기인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로켓이 예. 뭔지, 로켓 배송이죠. 배송 기간이 단축이 됐다고는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이미 로켓 배송, 오늘 시켰는데 오늘 밤에 오고 저녁에 시켰는데 내일 새벽에 와 있고, 이런 총알 배송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시장의 특이성도 한몫하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1위 네이버의 점유율이 17%, 2위 쿠팡이 14%에 불과합니다. 어느 한 기업에 몰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이
아주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만큼 당장의 타격은 있고 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긴 하겠지만 당장 아마존이 들어온다고 해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거나 판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세계 1, 2위 할인점이었던 미국 월마트, 프랑스 카르푸도 한국에서는 왔었지만 제대로 힘쓰지 못하고 철수했던 기억이 또 있거든요. 15년 전이죠. 2006년 한국 월마트와 카르푸가 진출을 했을 때 유통업계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자본력의 선진 유통 시스템을 앞세워서 국내 소비자를 사로잡겠다라고 아주 위풍당당했던 입성식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업을 쫄딱 망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접고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 원인이 뭐냐? 현지화 전략의 부재에 있습니다. 네. 두 기업은 국내의 생소한 이 창고형 할인점의 편리성을 과신한 겁니다. 당시에 백화점처럼 이 고급스러운 쇼핑 환경을 선호했던 한국인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자, 이후에 한국에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유통업체의 무덤, 이렇게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테스트 상점으로 인식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성공 못할 나라가 없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눈이 아주 깐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한국 소비자의 높은 눈높이에 맞춘 국내 토종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이걸 발판으로 해외 진출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자, 한국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점령을 했으니 예. 실력은 충분히 인정받은 거고요.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네이버, 지금 하반기 일본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 쿠팡,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제2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내 온라인 시장이 치열해도 이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해외 고객으로 눈을 돌리면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쟁 구도가 자리를 잡게 된 건데요. 자, 여기에 아울러 국내 업체들은 해외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직구 시스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올해 초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물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위해서 관세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외 직구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의 경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해외 직구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관세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만 원 이하의 해외 직구 물품은 수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도 반품 전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거나 또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구에 빠져서는 안 될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발급, 또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 또 패스 등 민간 간편인증 수단에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해외 구매는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속 있고 까다로운 구매로 유명한 한국 온라인 소비자에게 아마존이 어떤 전략과 서비스를 펼칠지 궁금해집니다. 네, 새로운 유통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